까만입니다. 더 시어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 금일 FOMC 이후 파월의 발언을 앞두고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강력한 매수세도 들어오지 않고 강한 매도세도 들어오지 않는 열리나 마나한 장. 페드와치의 금리 인하 예상치는 87%. 페드와치의 금리 인하 예상치가 틀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0.25bp 금리 인하는 하게 될 것 같으나 그것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 어쩌면은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예상 조정치도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 하지만 파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시장의 충격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과연 그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조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는 32. 공포지수가 12월 달에 다시 한번 뉴트럴로 한 번쯤은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례적으로 이 뉴트럴에서 우리는 물량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그 생각도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푸드앤콜 옵션은 살짝 내려간 0.65, 푸드앤콜 옵션이 0.61이나 0.62 정도에 내려온다고 하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부분 매도의 기회라는 뷰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결국에는 이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쉽네요. 여기 채널만 들어와 준다고 하면 이 검정색 라인에서 부분 익절을 실시하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아쉽게도 마지막 문턱을 넘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금일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을 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조정폭은 현재가로부터 중앙 이평선까지 마이너스 2%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요.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은 당연히 상승을 하면서 메인 상승 채널 입성을 하겠죠. 그러면은 메인 상승 채널 입성의 가격은 위로는 한 1.6% 정도, 아래는 한 2% 정도 열려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월이 우호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강하게 베팅하기보다는 주식은 항상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싼 가격이 호재이며 비싼 가격이 악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파월의 발언을 지켜보되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그러면은 패닉셀 하지 말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 2% 정도 내려오면은 용기를 한번 내서 줍줍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가격이 4시간 봉으로 보면은 4시간 봉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강하게 이탈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분할 매수로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공포의 자리에서 모두가 도망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받겠다. 그 기조는 제 트레이딩의 제 1원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월과 트럼프는 긴밀한 공조적 관계다. 뉴스에서는 파월과 트럼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고 나오지만 그것은 일종의 이 증시를 너무나도 과열권으로 가지도 않고 너무나도 패닉셀로 가지도 않게 하는 둘의 긴밀한 공조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 나스닥은 상승한다. 하지만 과정이 험난할 것이다. 제가 파월과 트럼프의 관계를 좀 파헤쳐 봤는데 아주 예전 뉴스인 19년 이때가 미중 관세 전쟁 시기였는데 이때도 똑같았어요. 지금이랑 트럼프와 파월 뜨거운 금리 전쟁. 이때도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라고 했지만 파월은 계속 헛소리하면서 민기적 됐다. 이때도 트럼프는 나는 연준 의장을 해임하거나 강등할 권한이 있다. 큰 폭의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의 즉각 중단을 원한다. 이렇게 파월과 트럼프가 계속 싸웠었어요. 19년에도요. 결국에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나스닥은 우상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똑같지 않을까. 파월의 헛소리로 조정이 오면은 그것은 도망갈 기회가 아니라 매수의 기회다. 하지만 살고자 하여 크게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좋지 않은 결과 때 크게 물려서 매수 버튼이 안 눌러질 수가 있다.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다. 나스닥의 주봉이 아직은 음봉이다. 나스닥의 주봉 5선이죠. 5주선 여기가 이탈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상승은 이어갈 것이다. 상승 채널 그거잖아요. 저는 어쩌면은 여러분들과 투자하는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돈을 벌고 매일매일 공격적으로 하지만 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야만 중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다시 한번 중국이 H200 칩을 수입 검토를 하지 않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좋지 않은 모습. 그러나 드디어 오랜만에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여전히 좀 눌리더라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 이평선이 이제 평평해지는 과정일 뿐이다. 좀 더 버텨봐야 된다. 테슬라는 다시 한번 채널을 이탈하는가 했으나 채널의 하단을 지지해주고 메인 상승 채널 상단의 터치. 결국에는 테슬라도 부침이 있겠지만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텨봐야죠. 반도체는 전고점에 도달하고 나서 약간의 눌린 것도 아니죠. 사실상 반도체는 현재 매수를 강하게 받아봐야 될 땐 아니지만 보유자는 나름대로 행복한 구간,
지켜봐야죠. FNGU는 넷플릭스의 엑스맨 같은 하락에 힘입어서 계속 횡보해주는 모습. FNGU가 29달러 밑으로 한 28달러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FNGU를 추매를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약간 테너를 수정했어요. 하단 가격에 도달했다. 그러나 뭐 대득게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겠느냐. 그냥 넷플릭스는 관망만 한다. 왜냐? 넷플릭스의 주봉이 박살났거든요. 메타도 주봉이 이때 박살이 났고 조금의 더 하락을 했죠. 넷플릭스도 이제 주봉이 박살나기 때문에 조금의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겠다. 여유 있게 넷플릭스는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주봉이 한 주라도 양봉으로 마감된 후에 접근하셔도 늦지가 않다. 계속 내리는 추세인데 넷플릭스를 굳이 저점을 예측하고 매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마존은 121선을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려오는 흐름, 천천히 접근하셔도 됩니다. 푸드는 여전히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의 관점이나 천장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장에 터치를 하면은 여기서는 수익을 챙길 필요가 있다. 아이온큐도 금일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 리게티와 아이온큐가 있는데 아이온큐가 일단 날 것 같아요. 비트마인은 제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앙 이평선이 틀고 있다. 현재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상승에 힘입어서 어제 큰 상승을 해줬고 목표가를 1차적으로 41달러, 2차적으로 45달러까지도 잡을 수가 있겠으나 만약에 이런 좋은 상황이 오면은 비트마인과 일단 이별을 해야 한다. 코어이브를 한 이 정도에서 산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사가지고 지금 적절한 수익권으로 왔는데 일단 볼린저밴드 상단을 맞았기 때문에 코어이브를 추매할 때는 당연히 아니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더라도 눌렸다가 중앙 이평선을 돌려주는 흐름을 보이고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추가 매수의 상황은 아니고 익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코어이브 생각지도 않았는데 괜찮은 상승. 오클로와 SMR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클로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차트적으로 주봉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않았고 SMR은 주봉을 무너뜨렸잖아요. 사요나라. 오클로는 주봉의 2평 위에 아직 있기 때문에 오클로를 공략해보는 게 좋다. 만약에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전히 97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 중앙 2평을 돌리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 조비와 언유주얼 머신즈 두 종목은 또 같은 계열인데 언유주얼 머신즈가 좀 낫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 좀 더 강한 종목을 사는 게 맞습니다. 빅베어 AI 어제 멤버십 회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빅베어 AI 6.4불에서 1차 매수 할 수 있겠다. 정확하게 6.4불 정도를 터치하고 반등의 성공. 오늘의 매수가도 역시나 6.4불 정도 다시 눌러주면 추매를 해볼 수 있겠다. 채널을 그었습니다. 제 채널을 아무렇게나 긋진 않거든요. 장이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매수의 가격들을 멤버십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플로빈 이때부터 괜찮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추세 상단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애플로빈은 수익 실현을 고려해야 한다. 아이렌입니다. 아이렌은 아직 중앙 2평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면서 중앙 2평을 돌리는 오히려 높은 가격이 왔을 때 단기 매수로 트레이딩 고려해볼 수가 있겠다. 테더의 도움이 었습니다. 테더가 어제 장 초반에 상승에 채널을 살짝 이탈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나 볼린저밴드 하단을 또 정확하게 터치하고 오늘은 약간의 반등, 코인의 상승분이 일부 반납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시 테더의 도미넌스가 상승 채널로 재입성을 하느냐. 이러면 진짜 슬퍼지는데 재입성에 실패하고 마지막 하락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마지막 탈출 찬스를 주느냐 지켜봐야겠죠. 비트코인입니다. 상승의 채널을 그어드렸었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비트코인의 최선이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의 채널 상단 검정색 라인을 돌파하면은 그것은 이제 오른쪽 어깨 마지막 탈출의 찬스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상승이 나올 것 같다. 그 가격이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으나 내려오고 있는 주봉의 이평선 대략 90K 후반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전히 크립토 시장이 좋은 뉴스는 속속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저는 코인 시즌은 종료라고 생각해요. 코인 시즌이 종료가 아니려면은 여기 96K를 여기를 이탈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중요한 자리였던 여기를 이탈하지 말았어야, 여기서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갔어야 다시 한번 이번 시즌에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탈했기 때문에 코인은 시즌 종료. 이제는 상승을 하더라도 내려오고 있는 주봉 이평선을 맞고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를 보여주고 여기까지 내릴 것이다. 이 라인은 비트코인의 장기 채널 상단 하단 지지선 26년 말에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되고,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초희망 회로는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서 주봉의 이평선의 터치 탈출. 게더리움은 상승의 채널 며칠 전부터 그어드렸었죠. 상승의 채널을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201선 한 3,500달러 정도 여기가 온다고 하면 진짜 감사합니다 절을 하면서
빠져나와야 된다.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고점 이후 하락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중앙 이평선을 살짝 미세하게 돌려내었다. 이더리움도 살짝 돌려내었다. 며칠간 상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중앙 이평선이 살짝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이평선이 끝없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필살의 탈출 슬슬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일정은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죠. 금리 결정 후에 파월의 발언 후에 만약에 굉장히 좀 좋지 않게 시장이 변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라클 그리고 내일 장후인 브로드컴, 이 두 종목이 시장에 다시 한번 반전을 일으켜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고 있어요. 잘 나와줘서 다시 한번 나스닥을 끌어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고요. 최근 어쨌든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그 종목들을 아직은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물량들은 여전히 큰 수익 중이고 최근 공포에 매수한 물량들도 수익권이고 맨날 하루하루의 등락에 너무 패닉셀과 탐욕의 매수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했제 그랬제 하지 마시고 조금은 길게 보고 추세를 보고 하다 보면은 주식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승장이라도 결국 절반은 따고 절반은 잃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주식판이고요. 어쨌든 25년도 길게 보면 상승장인데 25년에 년 수익률을 계산해 봤을 때 돈을 잃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차트를 좀 보고 추세를 보고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매수할 땐 하고 매도할 땐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안목을 같이 버텨내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25년에 어쨌든 수익이잖아요. 더 시저 가족 여러분. 그럼 된 거지 뭐.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다. 금일은 좀 조심해야 되는 날인 것 같으며 모두 자신의 계획에 맞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